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CFX를 활용해서 나사 컴프레서 로터 67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녹화하고 있는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기존 이 외국 분께서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대부분 참고했고 지금 보이는 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 이 영상에서의 아주 이제 충실한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일단 Hello 우리 guys, it's 한글을 go. 베이스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접근성을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몇 가지 기능을 추가로 다루고자 해서 영상을 새롭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 이제 원본 영상을 충실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일반적인 터보기계 CFD 설정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이제 터보기계 설정을 할 때 격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야 되는 정보가 이 허브 라인 형태 그리고 슈라우드 라인 형태 그다음에 블레이드 프로파일을 이제 몇 개 단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 보면은 3차원 CAD가 이미 있고 마치 우리가 그 3차원 형상으로부터 뭐 좀 뭐 벤치마크를 한다 혹은 역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초기 설정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세스라서 약간 정통적인 터보 기계 설정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위해서 이런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형상을 보면 우리 이제 CAD 파일이 필요한데 지금 요 방법에서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거는 이 세네로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CAD 파일을 맨 밑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솔리드 파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 로터 67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란소닉 팬에 해당하고요. 요 팬은 일단 날개가 22개짜리네요. 22개짜리의 팬이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위해서 저는 엔시스 워크벤치 2022 버전을 일단 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파일이 아니고 툴에서 옵션에서 보면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디자인 모델러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고 다시 창을 닫고요. 아까 세네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 파라솔리드 파일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제가 로터 67 notifgap.x 언더바 t 이 상태의 파라솔리드 파일 이제 텍스트 버전 요거를 클릭해서 쭉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이렇게 생기죠. 치워주고 자, 이 친구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스타팅 디자인 모델러라고 하면서 시간이 약간 걸리고 여기 창이 열립니다. 제가 요거 해상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화면이 조금 안 예뻐졌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처음에는 보면 이렇게 트리에서 보면 이 번개표가 떠 있고 화면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오메트리 이 번개표 있는 놈을 클릭하고 제너레이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 봤더니 이 플러스 Z 방향으로 주 유동 방향이 설정되어 있도록 CAD 파일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형상으로부터 원래는 이게 이제 22개의 날개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 CAD에서는 딱 대표적인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개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과 비슷하게 복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패턴을 가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서큘러 형태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눈에 보이는 이 친구가 되겠고요. 혹은 트리에서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놈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회전축은 이 Z축이 회전 중심이 되기 때문에
Z축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은 Z축을 수직 벡터로 가지는 평면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제 XY 평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XY 평면을 클릭해주고 어플라이 눌러주면 일단 축이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복제할 거냐면은 총 22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있으니까 21번만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리에서 보면 총 22개의 파트가 지금 있는 상태가 되었고 화면상에서 색깔을 약간 알록달록 다르게 해서 각각이 서로 다른 파트, 서로 다른 이제 CAD 덩어리임을 일부러 표시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지금 우리 작업을 위해서 이게 다 떨어져 있으면 좀 작업이 불편해서 다 합쳐버리겠습니다. 합쳐버리는 거는 크리에이트에서 분린에 가면 유나이트가 기본 설정인데 여기서 툴 바디에서 이 트리에서 전 선택하는 걸 선호하는데 맨 위에 거를 한번 왼쪽 클릭 여기 이제 휠을 다 내려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 거를 클릭하면 22개가 다 선택이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누르고 제너레이트 눌러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요 형태가 지금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요거는 솔리드 파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유체가 지나가는 영역을 보여주다 보니까 입체의 표시가 조금 다른 정도에 있음을 그냥 양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CFD, 그러니까 터보기계 CFD에서는 주로 넣는 인풋이 이제 허브의 형태, 1차원 형태, 그리고 슈라우드의 1차원 형태, 그리고 각 단면에서의, 여러 단면에서의 그 에어포일 단면을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집어넣게 되어 있으나 좀 이 튜토리얼은 특이하게 3차원 CAD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설계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겠는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CFD, 그러니까 터보기계 CFD 설정과는 좀 다르다. 요거를 한번 미리 이제 말하겠고요. 다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반적인 터보기계 CFD에서 요구하는 인풋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일단 지금 이게 주축이 Z 방향이고요. 플러스 Z 방향이고 지금 요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X 방향이 이제 윗방향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저는 요 ZX축을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서 요 평면에 대해서 요 형태를, 기초 형태를 뽑아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이 ZX 플레인에 스케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 스케치면을 만들 거고 스케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냥 적당히 큰 네모를 만들 건데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 적당히 큰, 근데 적당히 큰 게 어떻게 커야 되냐면 요 슈라우드 라인보다 어쨌든 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왼쪽 라인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제일 오른쪽 라인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이 허브 라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적당히 큰 요 형태를 하나 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허브 라인보다 더 아래에 있고 슈라우드 라인보다 더 위에 있고요. 인렛보다 더 왼쪽, 아울렛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를 일부러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델링으로 돌아와 보면 노란색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는 그냥 노란색 선이 그냥 입체가 아니고 그냥 이 3차원 공간상에 떠 있는 그냥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사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 라인으로부터 요 안쪽에 차 있는 이 어떤 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에 보면 Surface from Sketch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스케치 만든 이 노란색 선으로부터 그 안쪽을 채워지는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주고 이따 베이스 오브젝트는 요 스케치 1이 되겠네요. 이걸 클릭해주고 어플라이 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보면 add material이 기본인데 여기 add frozen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입체나 혹은 다른 면과 자동으로 합쳐줄까 아니면은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것인데 개별적인 것을 만들어주려면 frozen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걸 선택해주고 일단 면적이 없는 걸로 하면 돼요. thickness 0으로 된 상태에서 generate 눌러보면 약간 색깔이 채워졌죠.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옵니다. 자, 요 다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원래의 이제 유튜브 영상과는 좀 다른 그 설정이긴 한데 내가 임의로 인넷 위치와 아울렛 위치를 좀 조정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 꼭 필요하다기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도메인 형태로 가지고 여기서 탁 잘라도 혹은 이 수직선에서 잘라도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류 도메인 크기의 이제 도메인 테스트 혹은 하류 도메인 크기의 도메인 테스트 등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좀 상류에 어디를 자를지를 좀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일부러 크게 그린 거는 그 어떤 도메인 테스트를 하기에 좀 용이한 상태로 크게 그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네모로 그린 요 왼쪽 선이 상류 도메인의 경계 혹은 요 오른쪽 경계가 이제 내 하류 도메인의 경계가 될 텐데 일단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요거를 약간 나중에 파라미터화하기 좀 쉽게 하려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꼭 요게 필수는 아닌데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 플레인 하나 만들 거고요. 뉴 플레인은 제가 첫 번째 플레인 4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상류 도메인이 될 위치를 잡아주려고 요 놈을 선택을 하고 얘 위치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from plane이 아니고 포인트 노멀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요, 코디네이트로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0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수직 방향이 Z로 플러스 1이 돼 있으면은 여기가 어딘가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딱 여기 위치네요. 자, 그래서 이 CAD 파일은 요 허브의 요 루트 부분에서의 그 리딩 엣지가 0이라는 위치를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0.1m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요쯤 되네요. 혹은 마이너스 0.2 위치가 2m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요쯤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인넷 위치를 요 정도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혹은 요건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밖에서 빼서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요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F2를 눌러서 인넷 로케이션을 잡기 위한 요 면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플레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의도를 보면 아울렛 플레인을 잡기 위한 거고요. 또 from coordinate로 해서 Z 위치를 이게 약간 트라이 앤 에러를 한번 해볼게요. 0.5가 요쯤 되네요. 0.5가 이쯤 된다. 너무 크다 하면 0.4 요쯤 잡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대해서 제너레이트 해서 요 면이 다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름 안에 깔리도록 클릭하고 마우스 F2를 눌러서 아울렛 로케이션을 잡겠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요 위치 점선 보이죠?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가지고 이 넓은 이 배경에 놓여 있는 네모난 면을 잘라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뭐 페이스 스플릿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니 페이스 스플릿 말고 그냥 뭐 슬라이스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스로 해서 베이스 플레인을 만약에 이 친구를 선택해서 이 두 개 동시에 선택되나요?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인넷 로케이션 하나를 잡고 올 바디 잘라버려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걸릴 거니까 제너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잘려 나갔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슬라이스에서 이제는 뭐 아울렛 로케이션 이 친구 선택하고 어플라이하고 제너를 눌러도 요 중간에 있는 요 날개는 하나 안 건드렸어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색깔로 이렇게 구분되죠. 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연두색 부분과 요 회색 부분은 저한테 필요 없거든요. 일부러 지금은 상태에서는 필요 없죠. 만약에 도메인 테스트를 할 때 이 라인을 굉장히 위로 잡고 이 라인을 굉장히 아래로 잡으면은 뭐 좀 구성이 달라지겠지만 이 상태로 잡아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이 두 개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가서 딜리트 바디 딜리트 해가지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눌러보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내가 좀 나중에 파라미터 스터디하기 좀 용이한 형태로 내 이제 인넷 위치 그리고 아울렛 위치를 잡기에 좀 용이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 이제 슈라우드 라인이랑 허브 라인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면에서요. 요 면에서 제가 페이스 스플릿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유튜브 원본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스플릿을 할 건데 타겟 페이스는 이 친구, 그리고 툴 지오메트리는 제가 먼저 슈라드 라인을 먼저 찍을게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포인트, 요거 선택 바꿔줘야 되는데 스플릿 타입을 바이 서피스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면이 선택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선택되거든요. 바이 서피스로 해가지고 보면 베이스 타겟은 이쪽에 뒤에 네모난 놈인데 툴 지오메트리가 요렇게 이제 곡선이긴 하지만 요 슈라우드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한번 제너럴 누르면 결과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요 라인은 겹치는 라인이니까 자동으로 이제 스플릿이 되는, 그러니까 요 겹치는 어떤 교점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이상이 봤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반드시 직선으로 가진 않고요.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또 페이스 스플릿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툴에 페이스 스플릿 하고 여기도 이제 스플릿 타입을 바이 서피스로 잡은 다음에 타겟을 요 밑에 면을 선택해주고 어플라이, 그리고 툴 지오메트리에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요 안쪽 면을 이런 형태가 되도록 허브 서피스를 잡아서 어플라이 해주고 제너럴 눌러주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제 마우스가 따라가고 있는 요 선이 우리의 슈라우드 프로파일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라인이 우리의 허브 프로파일이 될 거예요. 이게 약간 저 이렇게 이 상류에 보면은 이게 스플라인 피팅을 해가지고 스플라인으로 이제 라인을 만들어줘가지고 위로 약간 올라가는 이런 불편한 모양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도메인 잡을 때 약간 주의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약간 보기 불편하네요. 아무튼 요 상태가 됐고요. 자, 요 다음 거를 보면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게 뭐가 있냐면 요 허브 라인과 슈라우드 라인을 뽑아낼 때 지금 우리 원본 영상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수동으로 스플라인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요 수동으로 스플라인을 뽑아내면 이 마우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뀌어서 이제 작업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확도에 문제가 생겨서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하려고 할 때 뭘 할 거냐면 요 선을 이 ZX 플레인에 투영 시킬 거예요. 프로젝션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미 프로젝트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도 이미 처음부터 우리 XZ 플레인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이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상하게 요 라인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요 추출된 요 라인이 스케치로 빠져 있어야 되는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투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라인을 투영을 하려고 하면 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말하면 뭐냐면 요 플레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만 만들 거냐면 이 ZX 플레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ZX 플레인을 기본 플레인에 대해서는 투영 기능이 이상하게 안 돼서 하나 플레인을 만들 건데 요거는 요것도 제가 뭐 프롬 플레인이라 하고요. ZX 플레인은 똑같은 거 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ZX 플레인과 똑같은 베이스 플레인을 잡아주고 그대로 제너레이트 눌러보면 그냥 사실 ZX 플레인은 그냥 생긴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헷갈리도록 그냥 제가 ZX 플레인 duplicate라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기능이 되냐면요. 여기서 이 지오메트리 선택 모드를 엣지로 해놓고 요 놈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해보면 여기서 스케치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거를 프로젝션이 가능해서 뭘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거냐 하면 요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고 제너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선이 쫙 자동으로 뽑혀 나옵니다. 뽑혀 나오고
같은 방법으로 또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스케치 프로젝션 요거 쓸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리번에는 또 엣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요 허브 라인을 뽑아놔서 어플라이 눌러보면, 그리고 제너레이트 눌러보면 이렇게 점선이 딱 보이죠. 요 형태로 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2 요게 우리의 슈라우드 프로파일이 될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의 허브 프로파일이 될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하려고 보니까 지금 좀 짧게 나왔네요. 그래서 뭔가 선택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네, 수정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셀렉션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친구하고 요 끝에 짜투리도 다 선택해 주고 어플라이 해주고요. 제너레이트 했더니 이렇게 쭉 나왔네요. 자, 허브 프로파일도 여기 중간에 끊겨 있는 뭔가 에러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셀렉션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자투리 부분 그리고 끝에 자투리 부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렇게 전체 쭉 이어진 라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인렛 라인이랑 아웃렛 라인 또 프로젝션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스케치 프로젝션에 이번에 지오메트리는 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인렛 프로파일을 어플라이 그리고 제너레이트 클릭하고 마우스 F2 눌러서 이제 인렛 프로파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프로젝션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또 엣지 셀렉션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어플라이 하고 이름도 바꿔줄래요. 만들고 나서 해야 되네요.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여기가 나의 아웃렛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까만색 점선으로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요 전체적인 유로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일단 아직 날개는 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유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유로 선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패스 여기 보이죠? 요 놈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이 허브 컨투어를 우리가 방금 여기 만들어 놓은 허브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고 어플라이, 슈라우드 컨투어 슈라우드 프로파일 만들어낸 거를 어플라이 해주고요. 그리고 인렛 컨투어가 인렛, 아웃렛이 아웃렛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아직 번개표 떠 있는 거 제너레이트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밑에 플로우 패스 1 레이어 컨투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머신 타입을 뭐 있는 것부터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액츄얼 컴프레서, 이거 팬 타입이네요. 팬이니까 뭐팬 해도 되고요. 사실 팬이나 액츄얼 컴프레서나 뭐 구성이 같으니까 요거는 액츄얼 컴프레서 일단 두겠습니다. 사실 뭐 압축비가 좀 낮은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팬은 맞는데 뭐 요 CFD 구성으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면을 따라서 요 이제 부피를 따라서 날개 이거 뭐죠 이게 이 고체가 지나가는 이 경계가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라인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너레이터 한번 눌러볼까요? 제너레이터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스팬 위치, 그러니까 스팬 위치 0이란 말이 딱 허브 프로파일 그 위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있는 위치, 그리고 1이 100% 위치라서 이 슈라우드 라인이 있는 요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 사이 지금 딱 요 상태에서는 허브 라인이랑 슈라우드 라인만 뽑아내게 돼 있고, 중간을 또 뽑아내려고 하면은 인서트 레이어 해서 0.5가 돼 있다 이러면은 딱 중간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요렇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인서트 레이어 하나 더 넣으면 0.25 들어왔네요. 이제 혹은 하나 더 넣으면 잠깐 0.25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만들겠습니다. 제너레이터 한번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넣을게요. 여기서 여기 더 넣어야겠네. 3에서 빌로우에 인서트 레이어 빌로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0.75가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좀 더 촘촘하게 넣을 수 있고,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가로선이 5개 보이죠.
요 5개만으로도 뭐 형상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 3차원으로 꼬여 있는 요 날개 형태를 잘 반영하려고 하면 요 이제 레이어가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5개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이게 뭐죠? 이 스팬 위치만 잡은 거죠. 이게 25% 스팬 위치, 요게 50% 스팬 위치, 요 라인이 75% 스팬 위치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이제 날개 형태를 안 뽑아낸 형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날개 형태를 뽑아내기 위해서 엑스포트 포인트 요걸 할게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올 플로우 패스 필요한데 요 플로우 패스 정리한 거 요 친구를 어플레이 해주고요. 넘버 오브 블레이드, 넘버 오브 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블레이드는 지금 요 22개짜리 블레이드죠. 요 상태가 22개짜리 블레이드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로 넘버가 뭐냐면 로우가 이제 열이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하나의 열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동 방향으로 연속되게 다른 짝의 날개들이 있으면 로우 넘버가 올라갈 텐데 한 개만 있는 거니까 한 세트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레이드 서피스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서피스는 뭐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요 놈이 아니라 요거 지금 눌러보면은 이게 겹쳐서 마우스 누른 위치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 위치가 아니라 요 친구가 나의 날개 여기 한쪽 면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 되겠네요. 아마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선택하기가 조금 귀찮은데 다시 한번 요 세 번째 놈이 뒤에 봤을 때 이 친구가 맞고 아마 당연히 네 번째 놈이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양쪽 다 뒤집어서 보면은 좀 확실히 된지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어플라이 시켜주면 이 블레이드 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면 두 개를 이제 이 압력면과 흡입면을 다 선택해 줘야 되겠죠. 이 선택을 하고 제너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녹색면이 추출됩니다. 저기 녹색 라인이 5개 추출됐죠. 5개가 나온 이유는 플로우 패스에서 5개의 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자동으로 더 촘촘한 개수의 라인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 슈라우드 오프셋 0.5, 그 다음에 포인트 톨러런스, 요거야 뭐 이제 모델의 정확도에 따라서 값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또 특히나 영상의 방식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원본 영상의 방식대로 갔을 때 이 클릭을 아주 정교하게 하지 못하면은 요 값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이제 프로젝션 기능을 썼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모델러에서 해야 될 작업은 다 했고요.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플로우 패스하고 엑스포티드 포인트 이런 정보가 다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신경 쓸 거 없이 요 X로 닫아도 됩니다. 자, 이제 워크벤치에 보면 컴포넌트 시스템을 보면 여기 터보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터보 그리드를 뽑아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 지오메트리에서 뽑아 놓은 터보 그리드를 만들기 위한 인풋 파일을 활용해서 실제 터보 기계에서 그러니까 터보 기계 CFD에 필요한 3점 격자를 만듭니다.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클릭하고 쭉 끌어서 여기에 연결시키고 마우스를 놓으면 이 선이 생기죠. 이 상태가 자동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가 넘어오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스타팅 터보 그리드를 보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켜지고 있고요. 제 디자인 모델에서 했던 그 지오메트리가 쫙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좀 보기 좋게 그 플러스 Z 방향이 우리 문제의 유동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이 대표적인 날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 정보가 다 넘어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보면 사실 뭐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허브 라인, 뭐 슈라우드 라인, 그리고 블레이드 형태. 이 3차원으로 트위스트 되어 있는 꼬여 있는 이 3차원 형태의 날개를 딱 5개 위치에
스팬 높이에서의 그 스팬 높이에서의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촘촘하면 3차원 형태 표현이 더 유리하겠죠. 그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해주려고 하는 작업은 이게 원래 우리 CAD 파일은 노팁 갭이라고 했는데 이 팁 갭이 뭐냐면 요 사실은 요 옆으로 이렇게 볼까요? 하면은 실제 위에 이 그 기계의 바깥쪽 그 원통 이게 슈라우드라고 하는 요 원통 부분하고 날개 끝이 완전히 닿아 있으면 회전하기가 뭐 힘들거나 회전할 수 없겠죠. 혹은 회전하기 힘들다는 말은 계속 긁으면서 지나가니까 이제 마찰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의 이제 떨어진 공간이 있어요. 물론 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기기가 되겠지만 요거 이제 보면 우리가 한 1.01mm 혹은 뭐 1m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 문제의 경우. 그래서 그걸 이제 슈라우드 팁이라고 하는데 슈라우드 팁을 집어넣을게요. 더블 클릭하고요. 오버라이드 업스트림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이게 이제 노멀 디스턴스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1.01mm라고 하고 컨스턴트하게 어플라이 눌러주면은 슈라우드 팁 갭이 적용이 되는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다. 자, 일단 뭐 기본 정보는 들어와 있으니까 격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셋 여기서 서스펜드 오브젝트 업데이트 요거를 그냥 빼버리면요 밑에 막 뭐가 돌아가죠. 뭔가 막 화면에 막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2차원 격자도 잠깐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요게 우리가 집어넣은 CAD 형상으로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요런 그 피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형상을 잘 반영해서 격자를 만들기 좋은 형태로 그리고 이제 이 원통 그 회전 방향으로는 이 주기성이 있는 걸 활용해서 격자를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쉬 데이터 혹은 이거 말고 뭐 3D 메쉬 이런 데 가서 뭐 혹은 뭐 먼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 이 부분 먼저 볼까요? 메쉬 어널리시스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통계를 뭐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게 체크가 다 있어서 뭐 상태가 좋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한다면 뭐 방법을 바꿔준다거나 혹은 뭐 격자의 크기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메쉬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소드 파트에 보면 여기 바운더 레이어 리파이먼트 컨트롤 메소드에 보면은 요 벽면 쪽에서 가장 가까이 요 위치의 격자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first element offset 이렇게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격자의 크기를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요 격자의 두께가 높이 요게 플러스라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벽 단위로 봤을 때 렌스에서도 1을 맞추는 게 저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뭐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y 플러스라는 값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레놀즈 넘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인데 우리가 레놀즈 넘버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차피 요거를 가지고 뭐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앱솔루트로 맞추고 여기서는 위에서는 first element offset을 한 다음에 요거를 약간 뭐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트라이 에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를 이제 절대적인 높이로 주고 이게 뭐 절대적인 높이로 주고 이게 너무 작으면 값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높이로 주고 이렇게 에러가 나죠. 너무 작으면 격자 예쁘게 만들기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CFD 결과를 본 다음에 화면 안에서 가장 그 블레이드 표면에서 가장 큰 Y 플러스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요 단계로 돌아와서 요 오프셋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에러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격자 크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너무 이제 이 일그러짐이 적도록 해주면 격자를 어쨌든 원하는 요 에러가 없는 형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뭐 기본 상태에서 다시 메시 데이터 보고 있는데요. 메소드 보면 이제 글로벌 사이즈 팩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타겟 패시지 메시지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타겟 패시지로 보면 지금 엘리멘트 수가 지금 뭐 25만 개가 파인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전에 뭐 저는 선호하는 게 스페시파이로 해서 이제 각 날개 하나의 패시지 하나당 뭐 100만 개, 1, 0, 0, 0, 0, 0, 0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게 뭐 렌스라도 믿을 만한 격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 그리드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면 요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값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100만 개가 딱 좋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이제 수정 뭐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 테스트 차원에서. 네, 지금의 결과가 뭐 무조건 뭐 정답이라는 개념은 아닌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100만 개 격자, 그리고 first element offset을 뭐 절대값으로 0.1mm, 요거는 제가 트라이 앤 에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펜션 레이트를 15% 잡고, 그리고 패시지에서 저 높이 방향으로 격자 수가 이제 201,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를 잡았을 때 이제 에러가 없는 상태의 격자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뭐 타겟보다 좀 많은 게 만들어지긴 했네요. 약 130만 개 엘리먼트가 들어간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D 메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단계로 일단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워크벤치로 왔고요. 이제 우리는 CFX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CFX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컴포넌트 시스템에 CFX를 끌어다가 놓고요. 그리고 터보 메쉬의 정보를 여기 연결시켜 줄 거니까 또 끌어다 놓기 하면 이렇게 이제 핑크색 선이 이어졌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CFX를. 자, CFX에 들어왔고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터보 모드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툴에 터보 모드로 가서 우리가 지금 맥셔 컴프레서 타입의 형태고, 주축이 회전축이 Z축이 맞죠. 그리고 일단 스테디 렌스를 하려고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선택하고 넥스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로터 정보를 여기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RPM, Revolution per Minute니까 RPM인데, 이 문제가 마이너스 16,043이네요. 이게 마이너스는 이 오른손 법칙으로 봤을 때 이 Z축을 보면 되는데, 회전 방향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Z축을 기준으로 오른손 법칙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앞에서 하나 놓친 게 있나 확인하고요. 잘못 눌렀는데 다시. 여기서 여기 월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팁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팁 갭이 있는 형태라서요. 슈라우드 쪽에 팁 갭이 있는 거 체크를 해줄게요. yes를 하고요. 넥스트. 자, 그리고 공기는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가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프레셔는 일단 0으로 보고,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앱솔루트 값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류 모델은 네, KEpsilon보다 SST가 요즘 터보 기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 토탈 프레셔 인렛과 매스 플로우 아웃렛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토탈 프레셔 인렛은 그냥 대기 중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레퍼런스 연기압에 대해서 실제 일기압이 되겠죠, 이 상태. 그리고 만약에 입구 유입되는 게 288 켈빈이라고 하면 이 정도 주고요. 그리고 아웃플로우 같은 경우는 퍼 컴포넌트랑 퍼 머신, 퍼 패시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날개 한 개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실험이랑 똑같이 해주려 그러면은 실험에서는 이 전체 이 22개 날개가 있는 그 상태의 값을 보기 때문에 퍼 머신이라고 하면은 이 복제된 개수 전체를 다 통틀었을 때 얼마인지를 보는 거고,
이때 뭐 33.25 kg per sec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정보들은 이게 터보 그리드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남아 있고, 인터널 파트는 뭐냐면 여기 팁갭 부분에 팁 클리어런스, 팁갭 부분에 작은 영역이 이렇게 좀 분절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넥스트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다 넘어 있네요. 그래서 넥스트 또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피니쉬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바꿔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 뭐 이쪽에 들어와서 플루이드 모델에 뭐 난 SST가 아니라 그냥 이 정통 K 오메가를 쓸 거다 이런 거 선택해 준다거나, 혹은 뭐 이 다른 어떤 설정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겠고, 뭐 솔버 컨트롤에 가서 뭐 수렴 값을 뭐 조금 더 뭐 타이트하게 잡는다거나, 이제 어드벡션 스킴을 하이 레졸루션, 뭐 터뷸런스 누메릭도 뭐 하이 레졸루션 필요하다면, 혹은 총 몇 번까지 최대 반복 횟수를 잡겠다, 혹은 이게 이제 수도 타임 스텝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내가 잡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바꿔주고, 혹은 아웃풋 컨트롤에서 내가 따로 뽑아내고 싶은 값이 있으면 따로 뽑아내면 되겠고요. 혹은 뭐 트랜지언트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트랜지언트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설정한 다음에 이 솔루션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고 결과를 뽑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돌아가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재미는 없고, 그 다음에 요렇게 100만 개 요소의 그 격자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건 아닌데, 이전에 제가 좀 작은 케이스로 풀어놓은 요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CFD 포스트에 들어와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쭉 내려보면 리포트가 있거든요. 리포트. 여기서 리포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고 보면 로드 액츄얼 컴프레서 로터 리포트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지금 뭐 열심히 뭐가 돌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다다다닥 그려집니다. 이렇게. 네, 아주 볼만한 그림들이 많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림을 뽑았으면 되겠고, 공무원 같으면은 뭐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이렇게. 자, 이름을 잘 보면 옛날에 터보기계 때 수업 때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있을 텐데, 잘 보면서 필요한 그림을 골랐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라면, 만약에 저라면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3D 뷰에 넘어와서 이게 이 컨투어를 서피스를 그릴 건데, Y 플러스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은 로터랑 블레이드, 슈라우드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베리어블을 점점점 눌러서 보면 Y 플러스 값이 여기 있어요. OK 누른 다음에 제네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꺼줘야 되는데 좀 겹쳐버렸는데, 리포트를 다 꺼버리고 요걸 꺼버릴게요. 이렇게 꺼버리고 보면 이렇게 지금 y 플러스 값을 문제 안에서 보고 있는 건데, y 플러스가 지금 0부터 87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색깔이 아직까지 뭔지 잘 PT가 안 나는데, 레전드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플러시 지금 보고 있는 게, 리포트를 먼저 뽑아 놓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없는데, y 플러스 체크 이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옮길게요. 지금 0부터 87 정도인데, 저는 요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을 맞추고 싶고,
근데 그게 일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격자가 힘들게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한 10 정도까지 볼게요. 했더니 아유 전부 다 10을 넘어가는 상황.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리드 만든 데 넘어가서 앱솔루트 그 thickness를 좀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y 플러스가 이게 유동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 높여볼까요? 요거 한 50. 이렇게 봤더니 대체로 이쪽이 한 25대, 이때 거의 50대 가는데 위쪽으로 이제 이 뿌리 부분이 아니라 이 팁 부분으로 갈수록 당연히 유체 속도가 빠르니까 마찰이 세가지고 y 플러스 값이 좀 증가하게 나옵니다. y 플러스란 정의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유속이 빠른 부분에서는 똑같은 두께라도 좀 값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격자를 좀 더 납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 보면 이상한 형태 보이죠? 이런 거는 세컨더리 플로우가 만들어낸 패턴이 되는데, 아무튼 좀 더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격자 만드는 과정과 좋은 결과를 얻는 과정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를 잘 얻고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